KMC 전산회계 1급 원가회계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본 동영상은 교재가 없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와 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1번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 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 초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한다. 변동비 맞습니다. 2번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 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원가 초액이 일정하게 발생한다. 역시 맞습니다. 고정비입니다. 3번 일정한 고정 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원가를 준고정 원가라 한다. 준고정 원가가 아니죠. 준변동 원가입니다. 일정 고정 원가, 즉 기본료 같은 거, 통신료나 전기료 같은 거, 일정 비용이 있죠. 일정 기본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한 것에 따른 요금을 내는 조업 변동 원가를 더해서 이것을 우리는 준변동 원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료가 있고 추가 사용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것을 우리는 준변동 원가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조 간접비는 변동 원가가 될 수도 있고 고정 원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7번 보조 부문 원가 배부 방법인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을 서로 비교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직접 배부법은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상호 배부법은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도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완전 배부 방법입니다. 단계 배부법은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도 배부하는 방법인데 이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합니다. 1.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다. 맞습니다. 좀 복잡하긴 해도 가장 정확합니다. 상호 배분법은 가장 번거로운 방법이다. 맞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습니다. 배부 순위를 고려한 것은 단계 배부법이다. 맞습니다. 상호 배부법은 단계 배부법에 의하여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도록 하는 배부 방법이다.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미뤄보아 가장 잘못된 설명은 틀린 거 고르라는 거죠. A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에 있어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액은 920만원이었으며 이는 제조간접비가 100만원 과소 배부된 것이다. 실제 배부가 아니고 실제 발생액입니다. 잘못 쓴 겁니다. 자, 제조간접비가 실제 발생액은 차변에 옵니다. 920만원. 그리고 예정 배부액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100만원 과소 배부됐댔죠. 과소 배부됐으면 실제 발생액이 920이면 예정 배부는 820입니다. 왜냐하면 배부 차이가 100만원이 대변에 발생하죠. 과소 배부. 이 과소 배부 또는 유리한 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액이 920만원이고 예정 배부액은 82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과소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정상적 발생이라 그러면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가감을 하고 비정상적 발생이다 그러면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1번 A 제조기업은 개별 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조간접비는 개별 원가 방식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A 제조기업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820만 원이다. 820만 원이죠? 맞습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공품 기말재고 매출원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정상적 발생이면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맞습니다. 여기 정상적 발생이란 말이 빠졌네, 사실은. A 제조기업의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조 원가에 차감하게 된다. 틀렸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과소 배부일 때는 제조 원가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요 3번과 4번의 경우 둘 다 정상적 발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과소 배부이면 가산하고 과대 배부일 때는 차감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주식회사 세종의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이다. 당기 중에 발생한 정산 공손수량은 얼마냐? 단, 공손품을 제외한 파손품이나 작업폐물은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공손품이란 것은 불합격품, 불량품을 말하는 거고 작업폐물이란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기초제공품 500개, 기말제공품 700개, 단기 착수수량 4,500개, 완성품 수량 3,700개, 비정상 공소수량 80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공품 계정을 그려봅니다. 기초수량이 500개, 착수가 4,500개. 그래서 모두 지금 5,0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5,000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완성이 3,700개입니다. 그리고 기말 남아있는 수량이 700개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공손 수량은 6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개 중에서 3,700개가 완성품 수량이고 700개가 미완성품 수량이고 600개가 불량품입니다. 600개 불량품 중에서 비정상이 80개라 그랬죠. 그럼 600개에서 80개를 빼게 되면은 정상 공손 수량은 520개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주식회사 세계화학은 동일한 원재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각기 다른 ABCD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거는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하나의 재료가 들어가서 다른 제품이 나올 때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세계화학의 결합원가가 300만원을 판매가치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A 제품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얼마이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먼저 A 제품은 1,500개고 판매 단가가 1,000원이죠.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500개 곱하기 1,000원 하게 되면 여기는 150만원이 되고, 또 B는 2,000개 곱하기 800 하게 되면 여기는 160만원입니다. 또 C 제품은 2,500개 곱하기 600 하게 되면 150만원입니다. 또 D 제품은 4,000개 곱하기 350 하게 되면 140만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요 모두 다 더해서, 그러니까 150만원, 160만원, 150만원, 140만원 다 더한 거 분에 A 제품 150만원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총 결합원가 300만원 곱하기 다 더한 금액, 여기는 요 금액 다 더했죠. 다 더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분의 A 제품 150만원 하게 되면 75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관련 범위 내에 조업도에 따른 원가이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원가 행태라는 것은 조업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조업도라는 것은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할 경우에도 고정비 총비용은 변하지 않고 그 대신 고정비의 단가는 감소를 합니다.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변동비 단가는 변하지 않고 그 대신 총 변동 비용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생산량이 300개, 600개, 900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즉 조업도가 증가한 거죠. 근데 총 원가는 90만원으로서 90만원, 90만원, 90만원 일정하죠. 이것이 바로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그래서 고정비는 총 원가는 불변하고 그 대신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점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정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제조 원가란 제품 생산을 위하여 지출된 공장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공장 직원의 특별 상여금, 공장 나와 있죠. 그래서 제조 원가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역시 그것도 원재료는 공장이죠. 해당됩니다. 제조 원가에. 3. 제품의 광고 선전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제품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공장 건물의 재산세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는 공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제조 원가를 구성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주식회사 한세실업의 보조 부문은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용역을 주고받고 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각 부문이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 기간 동안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의 발생 원가는 각각 2만원과 3만원이다. 상호 배부법에 의하여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부할 경우 연립방 정식으로 올바른 것은 단 수선 부문의 총 원가를 X라고 하고 동력 부문의 총 원가를 Y라 한다. 이 문제에서 수선 부문의 총 원가를 X라고 했죠. 여기 X. 그리고 동력 부문은 Y입니다. 그러면 이 수선 부문은 원래 여기 위에 2만원 나와 있습니다. 2만원 나와 있고 또 동력 부문은 3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부에서 온 걸 더해야 되는데 동력 부문의 용역 제공이 수선 부문의 20%입니다. 즉 Y의 20%가 이리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0.2Y가 되고 그리고 동력 부문은 3만원인데 수선 부문에서 동력 부문으로 30% 왔습니다. 그래서 수선 부문의 30%니까 수선 부문 X죠. 이거는 0.3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X는 2만원 플러스 0.2Y, Y는 3만원 플러스 0.3X가 되는 겁니다.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상호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은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에도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상호 배부법은 자기를 뺀 나머지에 다 배부하는 완전 배부로서 연립 방정식으로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여 배부하는 겁니다. 9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지서 5번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본 자료가 직접 재료비 초액 8만원, 직접 노무비 초액 10만원, 단기 제조 간접비 초액은 2만원, 단기 직접 노동시간은 500시간,
제조지시서 넘버원의 직접 제비 2,000원, 직접 노비 2,600원, 직접 노동시간 40시간입니다.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제조간접비 총액 곱하기 총 배부기준분의 특정 제품에 대한 배부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조간접비 총액은 2만원이죠. 그래서 2만원 곱하기 여기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라 그랬죠. 그러면 직접 총 노동시간은 500시간입니다. 500시간 분의 여기 넘버원의 노동시간은 40시간입니다. 2만원 곱하기 5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600원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직접 재료비법이다 그런다면 직접 재료비법 그러면 여기 8만원 8만원 분의 2,000원 하면 됩니다. 곱하기 8만원 분의 2,000원. 직접 노무비법이라면 여기 10만원 있죠. 10만원 분의 2,600원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10만원 분의 2,6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종합 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1.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정확한 원가 계산하는 것이 바로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원가 요소의 분류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된다. 맞습니다. 연속적으로 대량 반복 생산되는 형태이므로 기간 개념이 중시된다. 맞습니다.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평균화 과정에 기초하여 제품 원가가 계산된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부천 정상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카드 취업훈련, 근로자카드 직능훈련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이고 주말반은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정규과정과 기출문제 풀이이며 정규과정 교재 파일은 제공합니다. 전과정 1개월에 7만원이고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